자, 이제 또, 참 어제 또 우리은행 경기는 또 극적으로 일단 0.5 언더가 났습니다. 그죠? 조마조마했어요. 어제 경기. 마지막에 또 이소희가 또 슈팅을 또 쏠 때,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조마조마했다.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은행이 또 이제 또 지고 있었지만, 되려 또 이제 악수 타임을 조금 가져가지고, 조금 그런 내용들이 조금 감사했고, 우카는 또 어제 경기를 조금 잘 풀었죠. 또 시원하게 또 승리를 거뒀고, 상대 또 몰렸던 경기였는데, 좋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다. 이제 또 해외 축구는 또 노리치마인과 또 레알 마드리드 승 이제 약간 주력 라인업 조금 품고 갔고 아틀란타 또 셰필드 오바 요렇게 조금 이제 주력 라인업을 조금 적중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고배당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NBA는 또 휴스턴 마인과 멕시코 마인, 멕시코 오늘 또 대승을 거뒀죠. 아이슬란드가 실제 약간 오늘 신의 자원들을 조금 많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팀들의 세대 교체 해외판 멤버들은 조금 빠져있지만 충분히 또 멕시코의 홈발의 우세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. 생각보다 더 대승을 조금 거둬줬습니다. 요건 또 일단 월요일날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고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남동 월드컵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. 컨퍼런스와 또 유로파 경기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괌과 호주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감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지난번 이제 대회 조금 치르면서 확실히 조금 뽀록이 났어요. 그죠? 필리핀 상대로 또 이제 홈앤어웨이로 이렇게 조금 플레이를 조금 걷어갔었는데 정말 또 이제 약간 국제대회 경험이 조금 없다 보니까 홈에서도 실제 상대 또 대패를 당했습니다. 41점 차에 대패를 당했고 또 이제 또 필리핀 원정에서도 또 대패를 당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. 뭐 국제대회 경험도 조금 없고 일단 높이에서의 또 약점도 조금 지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 경험에서 상대에 또 밀리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이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. 지난번 이제 또 남동 월드컵의 특징이 있었죠.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또 1차전 원정 팀들이 대승을 거뒀어요. 대승을 거두고 홈에서는 대략 큰 핸들을 받고는 그 핸들을 극복을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단 말이야. 그럴 정도로 이제 저는 약간 호주가 일단 6경기 일단 또 홈앤어웨이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. 일단 원정 일정이라면 좀 더 이제 파급력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43.5로 상당히 또 기준점이 높게 잡혀 있는데 어쩌면 또 호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또 세계 랭킹으로 지금 이제 6위를 달리고 있고요. 그 가운데 또 뭐 일단 NBA 멤버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층들은 또 아시아권에서는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또 부정하기 어렵다.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죠. 자,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또 필리핀과의 또 괌의 또 1차전 매치 41점 차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그 이상의 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인까지도 충분히 또 가능한 경기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언어바의 기준점은 상당히 또 애매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언어바 같은 경우는 실제 저는 약간 일방적으로 조금 호주의 높이 밸런스를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호주가 100점 이상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또 괌이 또 어떻게 보면 또 60점이나 70점대의 또 득점들을 조금 뽑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.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괌과의 또 격차가 상당히 또 벌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조금 높이 경쟁력이나 일방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어바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다만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은 조금 언더사이드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일방적으로 조금 원사이드 경기를 조금 예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. 호주 사이드 그리고 또 일단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또 이번 1차전 같은 경우도 실제 약간 원정에서는 약간 갭 차이가 더 날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더 큰 핸디를 받을 수도 있어. 이제 만약에 또 대승을 거둔다면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핸디값을 또 극복 못한 내용들을 또 지난번과 또 비슷한 패턴으로 또 노출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. 일단 원정 호주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경기입니다.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현대캐피탈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지난 경기 어떻게 보면 또 대한항공전에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고전을 했었습니다. 그죠? 일방적으로 또 밀리는 그림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완패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인데요.
물론 이제 현대캐피탈이 원정 성적은 조금 떨어진 편이고 홈 성적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한전과의 매치에서는 상당히 또 내용적인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3승 2패로 또 한전이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일단 현대캐피탈 조금 고민이 조금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현대캐피탈도 지금 이제 최민호가 또 손부상으로 좀 빠져 있죠.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블로킹에서 또 한전이 또 상대 또 비벼볼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도 조금 발생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블로킹에서 또 압도를 못한다면은 또 수비에서는 또 이제 또 한전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신현철도 또 복귀를 했고 신현석도 복귀를 했고 이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한국전력의 경기력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비벼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예요.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승 현대캐피탈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핸디값만큼은 저는 약간 한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고 184.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또 세트가 조금 길어질 여지도 조금 보입니다. 전반적으로 상대 전적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살짝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약간 일반 승 패턴은 그렇게 조금 강추를 조금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이 경기는 약간 승패라는 건 반반이고요. 한전 프렌이나 조금 이제 184.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민호의 부재는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들어 이제 또 흥국생명과 GS칼텍스 양 팀들의 매첩은 올 시즌 전부 다 이제 홈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습니다. 일단 5번의 매치가 있었는데요. 장충체육관 홈에서는 이제 또 GS칼텍스가 3전 전승 또 기록을 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또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역시 또 홈에서만큼은 또 2전 전승으로 상대전에 또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면들이 좀 있다. 삼산체육관에서도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최근의 플레이가 상당히 또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특히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정관장전에서도 약간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, 정관장 상대로 어떻게 보면 또 연패 탈출에 또 빌미를 말했던 점도 상당히 또 저는 약간 문제점이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가운데 또 이제 피치의 부상이 조금 아쉽죠. 무엇보다 피치가 지금 현재로 직전 경기도 약간 했던 그런 경기들이 조금 어렵게 조금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 있었고, 어떻게 이제 출전 시간도 조금 이제 몸 상태가 아직까지 100%가 아니라는 점들을 조금 노출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, 피치의 오늘 경기 출전 여부도 조금 저는 불투명하고요. 나오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컨디션일까? 요게 조금 의구심이 든다.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GS 칼텍스는 무엇보다 GJ 실바가 지금 이제 공격 성공률 상당히 또 후반부에 끌어올리면서 최근 경기력들을 상당히 또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. 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레이나까지 같이 선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원맨 팀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레이나가 직전 경기 때도 상당히 또 좋은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갑자기 또 이제 약간 지젠 실바의 또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의 패턴들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밖에 없었다. 직전에도 레이나가 또 도공전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7득점을 꼽아줬어요. 그럴 정도로 또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 약간 GS 칼텍스에 조금 손이 가는 경기입니다. GS 칼텍스 역배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GS 칼텍스의 동기부여,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가운데 또 일단 개인적으로는 184.5 기준점이라면 요 경기 역시도 약간 조금 길어질 경기다. 결론적으로 이제 양 팀들의 매치도 주로 또 홈팀의 승리가 또 이어졌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,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랄까요. GS 칼텍스도 또 흥국전에 오늘 일정순에 또 페이스, 또 흥국도 홈에서의 강세,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일단 요 경기도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는 운영이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약간 역배, 또 프랭, 또 이제 184.5 기준점, 오버사이드,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전에 흥국 플레이를 조금 보면은 조금 역배
대단 가능성도 실제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또 GS가 또 경기력이 또 상승세를 또 달리고 있지. 물론 또 패배를 당했던 경기도 쉽게 잘 안 져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배구도 경기 또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일본과 중국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경기가 조금 준수합니다. 대만과의 또 매치에서 대만 원정에서 또 26점 차의 대승을 거뒀죠. 그러고 나서 이제 홈에서는 7점 차 이런 애들 조금 보여줬듯이 약간 이제 또 1차전 패턴이 그대로 조금 증명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. 1차전 원정에서 대승, 홈에서는 조금 미흡하게 조금 아쉬운 승리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. 역시 또 와타나베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멤버 구성들이 귀하 자원들에서 상당히 또 많아요. 이제 호킨슨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조금 주요 자원들이 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커크도 그렇고요. 뭐 류큐에서 또 뛰고 있지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약간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약간 다문화 민족이 돼버렸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순혈주의가 잘 없어요. 순혈 인종이 잘 없을 정도로 약간 이제 약간 미국 같이 약간 조금 이제 말이 조금 섞여 있단 말이야. 그런 의원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하치부라 같은 자원도 좀 나오고 그런 의원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탈아시안급이에요.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또 배제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중국도 나름 또 강팀이죠. 근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의 또 한국과의 매치에서 무엇보다 2전 전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또 외곽 수비에서의 어려움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고 뭐 후진추이, 장전린, 뭐 정판보, 저우치 이런 자원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는 라운드업들은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. 이 높이가 좋은 거는 강점인데 무엇보다 외곽 야투에 대한 수비는 상당히 또 열악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연중에게 상당히 또 많은 3점 야투를 또 허용을 하면서 또 무너지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제 약간 조금 대표팀에서의 세대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타이밍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중국도 역시 또 일본과의 매치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어요. 열을 올리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약간 무엇보다 지금 이제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경기량은 지금 이제 일본이 조금 압도를 한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일본 또 홈이라면은 일본 사이드 최근부터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굳이 또 핸디를 건드릴 필요는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. 일본인 사이드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고 165.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이제 언어바는 조금 굳이 본다면 약간 오바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기긴 한데 그렇지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. 일단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일본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만 조금 고려해 보시고 어느 발은 굳이 손을 조금 안 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조금 그래도 굳이 본다면은 오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치 요즘 또 안경도 이상한 거 끼고요, 그죠? 고글도. 일단 약간 젊었을 때 사진이긴 해. 그지? 요즘 조금 뭔가 마른 멸치 같아요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만과 한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만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약간 일본과의 매치였죠. 일본과의 또 2연전에서 또 2전 전패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이제 약간 뭐 힌튼 형제가 이제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일단 경기력들이 최근에 조금 좋지 못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귀하 선수, 뭐 길백이나 또 아티노 이런 자원들이 조금 센터 라인업에 조금 버티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리바운드 강화에 조금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경기력들을 잘 품어냈던 내용들이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약간 대만은 또 이제 약간 귀하 용병들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이제 또 한국도 무엇보다 대만전에 상당히 또 강해요.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 매치에서도 또 2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대만전에 상대전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. 그렇죠. 라거나가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고요. 또 어떻게 보면 또 하용기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높이에서의 또 열악한 내용들은 조금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중국전에서 보셨다시피 이연중의 외곽 야투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영준도 그렇고 뭐 덩달아 이제 나머지 자원들도 또 이정현도 그렇고 상당히 또 이제 포텐이 터진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대한민국이 스몰 라인업이지만은
상대 또 외곽 야투의 강점을 직전 경기 때도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오늘도 또 이현중의 야투, 또 이제 대만전에 또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약간 높이에서는 대만한테 조금 밀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또 한국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의 매치는 약간 14점 차의 승리를 거뒀어요. 그때만큼의 일단 격차가 조금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의 기준점이라면은 약간 핸디 사이드로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또 162.5 기준점이라면은 또 이제 또 한국의 스몰 라인업, 상대 또 빠른 템포의 농구,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전 약간 오바를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격입니다. 오바도 조금 긍정적이고요. 역시 또 승패라는 배에서는 대한민국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요 패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국은 또 중국전의 야투 효율성,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는 역시 대만이 조금 약하긴 하죠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외곽에서 상당히 또 플레이를 잘 이어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필리핀과 뉴질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 약간 첫 팀의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. 그럼 이제 뉴질랜드도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팀인데요. 전반적으로 이제 상대가 또 호주였어요. 호주다 보니까 호주와의 또 매치업에서 또 고전을 하면서 2전 전패를 조금 기록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그래도 약간 이제 예전에 또 호주전에 일방적으로 밀렸단 말이야. 워낙 또 이제 약간 체급차가 조금 나는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1차전도 5점 차의 패배, 2차전도 2점 차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호주와의 또 박빙의 승부를 또 연출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호주 이제 조금 리그 자체도 약간 체급이 조금 올라와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또 이제 약간 높이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강점을 안고 있습니다. 자, 필리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죠. 필리핀도 괌과의 또 매치에서 2연전에 또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었는데 자, 무엇보다 이제 약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뉴질랜드전에 상당히 또 고전합니다. 뉴질랜드와의 또 최근의 매치에서는 또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요.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혀 경기를 조금 비벼내지 못할 정도로 상대 또 일방적으로 또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. 밀로나 브라운이 또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아바리안토스나 또 우리 또 친근한 멤버 구성들이 좀 있죠.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뉴질랜드전에서는 이 높이를 조금 극복을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전 상당히 또 조금 뉴질랜드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. 최근의 매치업도 역시 8점 차였습니다. 8점 차로 승리를 거둬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고 뉴질랜드가 예전보다 약간 체급이 조금 더 올라왔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용기는 뉴질랜드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공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핸디는 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. 170.5 기준점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일단 뉴질랜드가 생각보다 이제 약간 호주와의 또 경기에서 별로 그렇게 다득점이 조금 없었긴 했어요. 근데 필리핀이 약간 최근에 4점 슛도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리그 내에서 또 야투 효율성도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어느 반은 굳이 손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뉴질랜드 사이드에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바라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은 약간 주간 분석 따로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고요. 이제 또 해외 축구 유로파와 또 컨퍼런스는 또 따로 이제 약간 조금 진행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당첨 100%님도 화이팅이고요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주간 경기 한번 또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농구 생각보다 우리 또 좋은 텃밭입니다. 그죠? 그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농구부터 깔끔하게 먹고 또 한번 또 이제 해외 축구로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오늘 해축은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.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. 아시겠죠? 조금 괜찮은 내용들이 홈발이 조금 크게 작용할 수 있다. 오늘 홈발이 조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들이 조금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주간 경기 분석은 이렇게 정리해서 곧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